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지난 5월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2년부터는 각 회원국별로 시행을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게임 중독을 술과 도박, 마약 중독과 같이 분류하는 것을 놓고 국내 게임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입장이 벌써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질병 코드를 도입을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최근에 이와 관련한 또 토론회를 개최하신 분이십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신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20일에 게임 질병 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의원님께서 개최를 하셨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석 달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양극단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좀 이번에 토론회를 어떤 배경으로 개최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5월에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도입한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WHO의 질병 코드 분류인 ICD-11은 방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월에 발효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시간이 좀 있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KCD라고 하는데요. 이 KCD의 개정은 통계법 2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25년까지 우리 보건 환경에 맞게 표준 분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WHO의 ICD-11은 권고 사항이고 예. 또 회원국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국제규약은 아니지만 예.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질병 코드로 등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 학계, 산업계 또 시민단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좀 뜨겁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여러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토론을 마련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이게 권고사항일 뿐이고 또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토론을 해서 대책을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사실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게임 이용 장애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 게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자 다른 산업과의 또 형평성 부분에서는 좀 심각히 위배가 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서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상당한 공방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예, 양측의 좀 입장이 어떤지요?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게임을 문화나 취미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예. 단시간 몰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게임 이용 장애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12달 이상 즉 1년 이상 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야지 게임을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방금 말씀드린 코드 분류에 등재를 했는데요. 예. 반면에 이제 찬성하는 입장 의견을 들어보면 처음에 간단한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도박성 게임으로 옮겨가서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적 병폐가 너무나 크다. 예. 게임에 대한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더 균형 잡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요즘 컨텐츠 장르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하고 애니메이션이 경계가 흐려진 그런 어떤 융복합적인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영화와 그러니까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 영화의 경계도 무너진 사례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특정 문화 장르의 하나인 게임을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에 연쇄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다른 분야의 이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밤을 새서 영화를 계속 본다든지 또는 전혀 다른 분야지만 뭐 쇼핑에 지름신이 내렸다고 하는 예. 이야기도 있지만은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중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질병으로 등록을 하고 여기에 의료적인 접근 즉 진단을 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이제 약물 처방을 하는 거죠. 입원시키고 이제 이렇게 될 때 미칠 수 있는 다른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보자는 것이 저희의 토론의 취지였습니다. 예, 예. 뭐 알겠습니다. 뭐 양측의 주장 다 충분히 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만큼 찬반이 지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건데 이제는 좀 이거에 대해서 소모적인 공방보다는 양측에서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각별한 또 관심을 기울여 오셨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양측 중에서 어느 쪽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예, 예. 게임 질병 코드 지정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게임이 한 개인이나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통계청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 한쪽만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도록 할 텐데요. 뭐 굳이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 예. 이것을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취미로 보고 다만 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술을 마실 경우도 있지만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모든 사람이 다 중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그 체계적인 지원과 이런 그 중독에서 이런 빠져나올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게임 이용 장애는 이런 물질 중독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복지위와 또 문체부 차원에서 같이 함께 좀 논의를 이어나가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의원님,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 질문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국당에서 1박 2일 동안 연찬회 진행을 하셨는데, 이번 연찬회 주제가 뭐 당연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죠. 네.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결론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지금 혹시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이후에 예.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라는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정 변경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즉 예. 후보자가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뭐 면죄부만 이렇게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던 반면에 예. 청문회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 오히려 후보자의 본인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없고 특히 본인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그 대한 의원총회 저희 분위기를 한 언론에서 보니까 네.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좀 더 많았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수용 쪽으로 좀 가지 않으실까요? 네, 일단 해야 된다는 쪽이 뭐 숫자는 더 많았는데 좀 더 예. 수기를 해보자는 것으로 일단 잠정 결론을 내고 예. 조만간 다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의원님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무엇보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예. 그 후보자 딸의 이 입시나 또
관련된 그 논문 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예. 대한 적정성, 또 사모펀드의 문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학원 비리로도 이것이 지금 불똥이 옮겨지고 있는데 그 100년이 넘은 민족 사학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느냐는 이런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틀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당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찬회 이번에 또 다른 화두가 바로 보수 대통합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그 보수 대통합이 내년에 총선의 승패를 결정질 변수라고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에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당 바깥에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한 목소리로 지금 주문을 하고 계신데, 다만 이 여러 주체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각 내부 사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여러 사안들에 대한 입장들이 좀 같은 부분들이 훨씬 많지만 일부 다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고 좀 더 대승적인 결단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매우 위태롭게 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본다면은 어떻게든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 울타리로 들어올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대의명분에는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권의 보수 대통합의 흐름과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도 좀 주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